안녕하세요. 평양아줌마 김소연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최승희 선생님의 수제자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 문화예술이 어떻게 성장을 해왔나, 그리고 북한 문화예술이 기틀이 어떻게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 또 오늘까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점들을 함축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북한은 70년대 이전까지는 그래도 어르신들이 유행가 정도는 불렀어요. 그거 정도는 다 허용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김정일이가 선전선동부를 맡아보기 시작을 하면서 북한 문화예술이 획기적으로 달라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1973년인가 4년인가 김일성이가 자강도 군수품 공장을 아마 갔다가 그 김에 전천에 있는 한 중학교를 갔었는데 그곳에서 한 학생이 목금 연주를 그렇게 많이 잘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때 어릴 때 그 학생이 공연하는 걸 봤는데 정말 목금 연주를 신들린 것처럼 잘 했었어요. 그걸 보고 김일성이가 야, 이런 학생들을 많이 길러내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 한마디에 김정일이가 알았습니다. 제가 수령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해갖고요. 그때 북한에 전국이 예술화, 예술이 대중화 방침을 실현한다라고 하면서 매 도마다 예술 전문 인재들을 키워내는 학교를 하나씩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 때는 예술 전문 학교였어요. 근데 훗날에 보니까 예술 학원이 됐다가 다시 대학이 됐다가 이렇게 바뀌었던데요. 저희 때는 정확하게 예술 전문 학교였어요. 그러니 도에서 아무 준비도 없다가 김정일 지시 한마디에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갑자기 학교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남이 학교 겹방살이를 했었어요. 한쪽에 저희 학교는 지금 지어지고 있었고요. 정말 이제 개천에서 용 나듯이 저도 이제 그 출신 성분도 별로 안 좋고 또 제가 살던 동네는 다 추방돼서 와서 사는 사람들 그런 동네에서 그 시내에 있는 학교로 그것도 학교 도중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올라와서 이제 간 내가 제가 지금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보니까 학교에 그 제1교포 애들이 몇 명 있었어요. 학급에. 저희 학급이 12명이었거든요. 그때 학생을 1000명 넘게 선발을 해와서 그 가운데 애들이 한 180명 정도가 입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 트럭을 한 대 학교에 내고 입학한 제1교포, 그 다음에 피아노 한 대 기부한 애 이런 식으로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그 실력 위주 아니면 앞으로 얘가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학교에서 이제 선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가 편성이 전체가 대대입니다. 대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요. 북한은 반군사화 체제화되어 있어요. 모든 대학교가. 그래서 전체가 대대, 학부가 중대, 학년이 소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총 들고 그 편성 그대로 나가서 싸운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기학중대, 성학중대, 무용중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술인들 양성하는 데서 뭐가 또 다르냐면 자연과목, 수학과목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직 김일성, 김정일의 역사, 혁명활동 이런 것에 포함이 돼서 뭐를 가르치냐면 사회주의 문화예술론 하는 김정일의 노작들이 있어요. 그걸 같이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능 부문에서 나가게 되면 아무것도 머릿속에 남은 게 없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부족했었죠. 그래서 저희 때 바로 최승희 선생님의 제자분들이 바로 선생님으로 오셨던 겁니다. 67년 이후에 이제 갑자기 최승희 선생님이 없어지게 되면서 저희 때는 최승희라는 이름 자체가 완전히 금기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없어졌는지 누구도 말하는 사람도 없었고 말해서도 안 되는 그런 완전히 금기어였거든요. 하지만 그때 그분 밑에서 배웠던 제자분들이 바로 매 도마다 그 무용 감독이 돼 있던 무용수로 활동을 하던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예술학원이 만들어지면서 그들이 바로 저희한테 와서 무용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무용을 가르칠 때 보게 되면 많이 다릅니다. 왜? 무용수가 그 무대에 섰을 때 그 형상이라던가 내가 왜 이 무용을 하는지 정말 그 몸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그분들이셨습니다.
제가 이제 무용을 시작을 해서 보니까 저희 학급에는 이미 일반 학교에서 뭐 김일성이 모시고 공연을 했다 뭐 다 거의 다 이런 애들이 왔어요. 학급이 12명인데 무용을 아무것도 안 한 애는 저하고 애 한 명 딱 2명밖에 없었어요. 팔 하나 둘 줄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요 계속 울었어요. 이거 다 이래저래 못생겼다라고 하면서 끌어다 놓고는 아니 춤은 남들만큼 못 추겠고 난 못생겼으니 내가 기술이라도 높아야 되겠는데 뜻대로 되지는 않고 이러니까 계속 이제 울었었어요. 어디 가서 그 분풀이를 할 것이 없으니까 그때 최승희 선생님 제자분께서 야 일로 와라 자꾸 울지 말고 그래서 가니까 너는 지금 쟤네들이 그렇게 춤을 잘 추는 것처럼 보이냐 그래서 예 너무 많이 부럽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은 쟤네들이 저렇게 나쁜 버릇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디서 배워 갖고 와서 저걸 고치는 데만 아마 학교 졸업할 때까지 시간 다 걸려도 모자랄 거야. 하지만 너는 처음 배우기 때문에 선생님은 너무 좋다. 이제부터 선생님과 약속을 하자. 네가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선생님 눈치 안 보고 정말 열심히 고지식하게 이렇게 해서 3년 뒤에도 네가 쟤네들보다 못하면 내가 선생님 그만둘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그게 얼마나 저한테 큰 용기였는지. 그래서 정말 기를 쓰고 이를 악물고 이렇게 하고 연습을 했었는데 저한테 한 번에 큰 기회가 왔었습니다. 예과 2학년 돼서 그러니까 무용을 해서 지금 2년 됐을 때인데요. 김정일 지시가 내려옵니다. 전국에 무용수 표준인물 선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함경북도를 대표해서 제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제가 너무 걱정스러워서 선생님 보고 선생님 저 못생겼다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게 올라가면 이 함경북도 망신인데 그래서 그 다른 애들 제 눈에 보기에 우리 반 애들은 정말 다 이뻤거든요. 그래서 쟤네들 누구 대신 가면 안 됩니까? 라고 하니까 맞아 너 못생긴 거 맞는데 다행히 그래도 눈, 코, 입이 제자리 배겨 있으니까 그거 무대에서는 이렇게 크게 커버를 해서 이렇게 그려놓게 되면 그래도 봐줄만 하니까 그래서 가는 거야. 우리는 실제 이쁜 거보다 무대에서 이쁜 애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가는 거야. 뭐 네가 뭐 진짜 이뻐서 가는 줄 알아?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작품을 한 개도 배운 거 없지만 의상을 갖춰 입혀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무대에 세웠는데 그때 난생 처음 수도 평양이란 걸 가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디션 보듯이 옆에 세우고 뭐 찍고 팔 들어봐라 뭐 어째라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석영 문고리 잡듯이 바로 제가 어떻게 또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김정일 방침이란 걸 받은 애가 됩니다. 앞으로 전국의 무용수들은 이런 인물로 선발하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 내려오니까 대접이 다른 겁니다.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 한 사람을 수업시키는데 독영과 해가지고요. 따로 교육을 시키는데요. 반주간자 선생님들 2분하고 그리고 무용을 가르치는 선생님 1분 이렇게 해서 저 한 사람 가르치는데 선생님 3분이 들어오셔요. 그러다 보니 조금 쉴 틈도 없는 거예요. 정말 숨이 붙어 있을 만큼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째 되니까 어느 정도 다른 애들보다 그래도 좀 궤도에 빨리 올라설 수 있었고 그때 최승희 선생님 제자분께서 자 이제는 선생님 그냥 해도 되겠지?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다른 이제 뭐 학과 같은데 이런 데는 제가 그 선생님들이 거의 다 이제 대학에서 내려오셨거나 이래서 그분들 배경에 대해서 제가 뭐 언제 궁금해 했거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북한 문화예술은 김일성의 한마디 지시로 김정일이가 예술이 대중화 방침을 실현한다고 이렇게 매도마다 예술 전문 학교 같은 걸 하나씩 만들어서 그곳에서 영재들을 키워내기 시작을 했던 게 바로 북한에서 문화예술의 말하자면 획기적인 그 변화를 가져온 게 그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를 이제 졸업할 때 되게 되면 중간중간에 대학에서 인원이 필요하면 평양으로 끌어올리고요. 졸업반 돼서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도립이라든가 시립 이런 데 이제 그 예술을 하기 위해서 모두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키가 작거나 뭐 육체적으로 조건이 좀 안 되거나 그 다음 어떤 사람들이든가 이렇게 어떤 기술을 배우다 보면 한 번씩 슬럼프 올 때가 있죠. 그걸 넘지 못하거나 이런 애들은 바로 사범학과라는 걸 내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사범 교육을 시켜서 일반 학교들에 다 내보내는 거죠. 무용 선생님 될 수도 있고 뭐 음악 선생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문화예술이 그때 많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